안녕하세요. 멋진 사수처럼 11기 유소정입니다. 이번 주는 6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값의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데이터 타입을 두 가지로 나누면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시 타입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숫자, 문자열, 불리언, undefined, null, 심벌이 해당됩니다. 그럼 객체 타입은 어떤 게 해당이 되냐면 원시 타입이 아닌 건 모두 객체 타입입니다. 이 단락을 보겠습니다. 숫자 타입 1과 문자 타입 1은 다를까요? 이 둘은 같은 1이지만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타입의 목적이 다른데요. 숫자 타입은 산술연산을 위해 값을 생성하고 문자열 타입은 값을 출력하기 위해 값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이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1 숫자 타입 첫 번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C 언어나 자바를 배우셨다면 정수와 실수는 구분해서 int, long, float, double 등 다양한 숫자 타입이 존재하신다고 아실 텐데 자바스크립트에선 그런 게 없고 하나의 숫자 타입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시면 에크마스크립트 사양에 따르면 숫자 타입의 값은 배정밀도 64비트 부동소수점 형식을 따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그냥 모든 수는 실수로 처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도 1.0이고요. 2로 써도 2.0이 돼서 1과 1.0을 비교하게 됐을 때 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값을 실수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숫자 값에 대해서. 네. 그래서 C 언어는 정수나 실수에 따라서 확보하는 공간이 다른데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수를 실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모두 8바이트 공간을 확보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예제 6-2를 보겠습니다. 값을 저장할 때는 모두 2진수로 저장을 하게 되고 해석할 때는 모두 10진수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수에 상관없이 값을 읽었을 때 모두 같은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의 숫자 타입만 제공하고 별도의 숫자 타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6-2 문자열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자열 타입을 나타내는 방법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백틱 이렇게 있습니다. 왜 문자열을 이렇게 감싸야 할까요? 그건 뒷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감싸야 키워드나 식별자 같은 토큰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문자열 타입의 좀 독특한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요. C 언어랑 자바와 다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은 원시 타입입니다. 원시 타입은 객체 타입과 다르게 하나의 특징을 갖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원시 타입은 변경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도 배웠듯이 값을 재할당할 때 원래 있던 메모리 공간 주소를 버리고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잡아서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풀리셨나요? 왜냐하면 변경 불가능 값이라 그 메모리 공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시를 들자면 내가 string hello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이건 이렇게 hello라고 했을 때 string by로 했을 때 지금 이 hello라는 값이 저장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와 by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hello는 변경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이 hello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 주소를 쓸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 템플릿 리터럴 보겠습니다. 템플릿 리터럴은 EX6부터 도입이 된 거고요. 새로운 문자열 표기법입니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백틱을 이용하게 됩니다.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는 일반 문자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백틱을 사용하게 되면 템플릿 리터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6-9를 보겠습니다. 템플릿 리터럴을 썼을 때 일반 문자를 쓰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면 줄바꿈이 허용됩니다. 편하게 허용이 되는데 일반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escape 시퀀스라는 걸 써서 백슬래시 뒤에 n을 붙여서 줄바꿈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멀티라인 문자열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줄바꿈을 해도 여기서 여기 예시가 여기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줄바꿈을 해도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6-13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표현식이 가능합니다. 이 달러와 중괄호 안에 표현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표현식이 평가가 돼서 문자열로 강제 타입이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My name is 용모리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템플릿 리터럴은 결국 일반 문자열로 변환돼야 하는데요. 런타임 시점에 그게 변환되게 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 타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 타입은 undefined입니다. undefined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것도 4장에서 배웠듯이 박 키워드로 값을 초기화하게 되면은 먼저 undefined로 암묵적으로 값이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undefined로 먼저 값이 초기화가 되잖아요. 근데 일단 그걸 아시고 그러면 널과 undefined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어떤 변수를 참조했을 때 undefined가 나온다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초기화는 됐는데 변수 어떤 값이 할당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6-7 예를 보면은 푸 했을 때 내가 이걸 출력하면 undefined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바프 2 하고 콘솔로 찍었으면 2가 나왔겠죠. 지금 이 예제에서 2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내가 어떤 값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력했을 때 undefined가 나온다는 건 아직 초기화가 되지 않은 변수를 의미하고요. 널이 나온다는 건 변수의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수에 undefined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개발자가 undefined도 넣을 수도 있고 널도 넣을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안다면 undefined로 초기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undefined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 변수의 값이 없음을 의미하고 싶으면 널을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선언과 정의의 구분이 모호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심벌 타입입니다. 심벌 타입은 6번째 데이터 타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데이터 타입은 객체 타입입니다. 지금까지 본 데이터 타입은 모두 원시 타입이었는데요. 원시 타입을 제외한 모든 값은 객체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꼭 필요한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값을 저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메모리의 이진수로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컴퓨터가 값을 참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식별자를 통해 스코어 같은 식별자를 통해서 선두 메모리 셀의 주소를 가서 값을 이진수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진수로 이때 중요한 게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알아야 값을 훼손하지 않고 읽을 수 있고 타입에 따라 이진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타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 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는 8바이트 단위로 읽어야 하고요. 숫자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진수를 숫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진수를 문자로 해석하게 되면은 뭐 A나 B 같은 예상치 못한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타입이 필요한 이유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한 번에 읽어드릴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이진수 해석 타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타이핑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타입 언어인데요. 변수 할당 시점에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고 재할당에 의해서 타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hello에다가 hello를 넣었어요, 처음엔. 근데 hello를 2로 재할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hello는 처음엔 문자열 타입을 갖다가 다음에 숫자 타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3쪽을 보면은 이것의 장점은 되게 유연해요. 근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신뢰성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나도 이 데이터의 타입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값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타입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또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다 보면은 계속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타입스크립트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전에 내가 타입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되면은 타입스크립트가 컴파일 돼서 자바스크립트가 됩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을 추가한 것입니다. 오늘은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꾸준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